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설이라 불리는 보험 상품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증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상품을 접하게 되면 고객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농담을 좀 합니다. 고객님, 남편분 몰래 비트코인 존버하고 계시거나 주식 투자해서 까먹은 돈 있으시면 눈 한번 딱 감고 다녀오세요라고요. 자, 물론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상품의 장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서 컨설팅 방향을 이끌어가는 접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상품의 어떤 장점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역선택을 부추긴다거나 보험 사기 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상품은 다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의 여성시대라는 그 유명한 상품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상품인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다 아시다시피 IMF 때 힘들었죠. 저축 깨고 보험 깨고. 근데 보험이 한두 건 깨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깨졌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선 좋을 리가 없죠. 자,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운영을 해서 좋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한 돈들이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98년도 2월부터 보험사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2000년도 말까지 무려 160만 건이나 판매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해당 상품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바로 이 여성만성 질환 수술금 담보 때문인데요. 이 담보는요, 입원을 동반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어떤 수술이냐? 예, 해당 약관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여성 만성 질환 분류표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M 코드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화농성 관절염부터 해서 무릎 관절증이라든가 또는 피부 다발 근염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하고요. 계속 보게 되면 여기 N코드를 보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로결석이라든가 신부전 그리고 비뇨기과의 기타 질환까지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 바로 N상구가 뭔가요? 예, 요실금입니다. 이 요실금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이 상품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실금이 뭔가요? 내 의지 없이 소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성 질환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백내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질환에 걸렸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안이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좀 우울감도 온다고 하시거든요. 아, 내가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 자, 근데 여성분들이 만약에 요실금 증세가 조금 보인다.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엔 저라도 감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믿겨지진 않겠지만 이라는 자신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 질환이 커지게 되면 그때서야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예, 이러한 질환이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어떤 성질과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실금의 유병률이 무려 41.2%나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백내장의 유병률만큼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엄청나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 이 상품의 유지 건수는 150만 건으로 추정되는데 단순하게 요실금 유병률을 대입을 해서 이 보험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무려 3조 9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든 보험을 청구를 다 했다. 그럼 무려 7.5조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 물론 가입 시점, 나이, 연령 다 다르겠지만 제 고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년 납 기준으로 월 3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럼 실제
모든 가입자가 모든 보험료, 즉 보험료 전액을 다 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보험료는 5.4조가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봐도 무려 보험 적자는요. 이 상품의 이 수술금 하나만으로도 2조 1천억이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품이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자, 놀라지 마세요. 요실금 수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특히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요실금 수술을 하는 것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요실금 수술하는 게 8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보험 사고라는 건요, 뭐 질병에 걸린다거나 다친다거나 이거는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연하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 가입자, 비가입자의 수술 비율이 8배나 나타나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여기에 고의성, 이게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질병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요실금이라는 질병 자체가 그렇고요. 요실금이라는 수술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이 적은 돈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이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조금 있다가 결국은 엄청난 문제에 휩싸여서 2001년 4월에 이 개발에 참여했던 임원들이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을 깨갖고 와라 이러면서 시책을 줬고요. 그리고 전환해라.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계약에 추가 수당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분들을 대상으로 요실금 수술하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보험금 지급했으면 너는 이런 불이익이 제공된다라고 까지 가면서 실제 불이익까지 제공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이쁜이 수술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치심을 자극하기도 했고, 과도한 서류나 조사를 요구하면서 소비자분들을 불편하게 했고, 산부인과 의사회와는 마찰까지 빚어졌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상품을 절대 폄하하거나 이 회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 당시에 정상적으로 청구하는 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건들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이는 결국은 뭐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의사가 전문가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수술 한 건이라면 지급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예,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라고 했지만 실제 소비자보호연맹과 뭐 해당 보험사가 열심히 싸우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사단이 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학기술의 발달에 예측이 엄청나게 빗나간 거죠. 어떤 것이 빗나갔느냐? 과거 요실금 수술을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됐냐면요, 전신 마취해야 됐습니다. 전신 마취하면 깨어나는 데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전신 마취라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수술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 증상이 있다라고 해도 어떻다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수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극소마취로 바뀌면서 30분이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짧아집니다. 당연히 위험성도 떨어지겠고 소비자의 불안감도 떨어지니까 소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몇백만 원 하던 수술금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결국은 10배 가까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거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500만 원이나 나온대, 친구가 받았대, 뭐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이 퍼지면서 결국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하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또한 이 해당 보험의 약관을 보게 되면 수술의 정의가 없어요. 자, 보험사가 수술의 정의가 없다 그러면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유리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자,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보험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미래의 보험은 나빠집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보험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요, 결국은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아닙니까? 갑상선암 어땠습니까? 과거 199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의 갑상선암 환자가 15배 나 증포 1500배나 1500%나 늘어납니다. 왜요? 검사 기술이 좋아져서입니다. 초음파 검사 같은 기술이 좋아지면서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기 검진의 어떤 이제 시작이 이 갑상선암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접목이 되면서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원래 있었던 환자를 밝혀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죠. 뭐 이거 수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 아니라 느린 암이다.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아니다. 갑상선암 수술하면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지 않다. 뭐 이러면서 분쟁이 됐는데 여하튼 간에 문제는 의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예, 보험이 갑상선 일반암에서 이제 유사암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이때가 그때입니다. 결국 의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과거 보험은요, 지금 보험에 대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이나 모든 담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뭐요? 과거의 보험료와 지금의 보험료. 당연히 과거의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뭐 첫 번째는 당연히 과거와 지금 보험 소비자의 나이가 낮으니까, 작으니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정이율. 보험료를 미리 낸 그러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갱신형이 아닌 정기납이 아닌 상품들 예정이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죠. 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오른 상품도 꽤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면 결국 과거의 보험은 지금의 보험보다는 좋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실제 보험료까지 산정하면 나쁜 보험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을 어떻게 한다? 부각시키는 거죠. 칭찬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접목을 잡지만 이 상품 예를 들어 70세 만기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의 부족한 그러한 수술 담보들을 지금 최신의 여러 가지 수술 담보를 갖고 접목을 시키면서 업셀링을 하거나 또는 추가 세일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좀 잡는 거죠.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전설로 불리는 삼성생명 여성시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깊이 알게 되면은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자와의 소통의 핵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